이번 총선을 통해 꾸려질 21대 국회에 부여된 임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휘청이는 민생 경제의 활로를 찾을 제대로 된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저희 연합뉴스TV는 새 국회의원 300명이 일하게 될 국회의사당에 야외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가 있는 이재동 기자 나와주세요. 네,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4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오늘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전국의 흐름과 국회 운영에는 큰 변화가 생길 텐데요. 정치부 구하림 기자와 함께 이번 총선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구하림 기자, 네. 대선을 2년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총선, 어느 쪽이 이기던 정치권의 격변은 불가피합니다. 또 거대 양당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일단은 우선 과반 의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경우의 수들이 있을 겁니다. 차례로 한번 짚어보죠. 먼저 민주당이 과반 의석, 그러니까 전체 300석 중에 150석 이상을 얻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일단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장악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임기가 2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개혁 과제라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서요. 또 노동 분야 여러 가지 과제들, 또 주 52시간 보완책인 탄력 근로제 등이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통합당이 과반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일당이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의 정반대의 경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데요. 문재인 정부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조짐이 생길 수 있고, 또 공수처나 탈원전 정책 등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것들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홍의 조짐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낙연 대세론이라는 게 힘을 받아왔는데, 그렇죠.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당과는 좀 다른 목소리들을 내면서 당 안에서 좀 분열의 조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다른 경우의 수들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저희가 세세하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이번 21대 총선이 갖는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권자들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 치러진 이틀간의 사전투표 27%에 가까운 투표율 보이면서 역대 네. 최고율 갈아치우지 않았겠습니까? 구하림 기자가 보기에 이번 총선의 최종 투표율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전투표율은 26.69%로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래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또 전례에 따르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본투표율도 항상 높았기 때문에 이번 전체 투표율도 높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선 뒤로 총선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04년에 치러진 17대 총선이었습니다. 당시 투표율이 60.6%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번 선거에서도 이 정도 투표율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투표율이 높으면은 2030 세대가 투표장에 많이 가서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또 반대로 낮으면은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이번 선거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연령별 투표율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단순 투표율보다 연령별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아직 어디가 더 유리한지 연령별 추이가 나오지 않아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가장 큰 변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도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투표소로 유권자들이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나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투표소에 가서 한 표 행사하자, 또 이런 마음가짐으로 투표율이 또 높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결국 어느 진영이 더 많은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느냐, 여기에 총선의 승패가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주요 승부처들 한번 짚어보죠. 이번 총선 정말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격전지들이 많았습니다. 이낙연, 한교안이라는 여야 두 거물이 맞붙었던 서울 종로 있었고요. 또 대통령의 입과 보수 잠룡 맞붙은 서울 광진을, 그리고 부산 선대위원장들 간의 대결인 부산
부산진 갑도 있었는데요. 네. 이 밖에도 많은 곳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아림 기자도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야당 그 이른바 말진 기자로서 현장 취재도 참 많이 다닌 것으로 아는데 네. 어떤 것 기억에 남습니까? 네, 저도 여러 지역구를 다녀왔는데요. 우선은 먼저 저희들이 지금 앉아있는 지역구죠.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죠. 네, 영등포를 다녀왔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과거 이곳에서 재선을 지냈던 김민석 후보가 다시 나왔고요. 또 통합당에서는 당 대변인인 박용찬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들인데요. 또 무소속으로 이 친박 핵심이라 불렸던 이정현 후보가 출마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 제가 후보들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유권자들을 만나보니까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목소리들이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네, 또 한 군데는 어디를 찾아갔었습니까? 네, 또 한 곳은 이번 총선에서 유일하게 현역 의원 3명이 맞붙는 경기도 안양 동안을에 다녀왔습니다. 미래통합당 현직 원내대표인 심재철 의원이 이곳에서 다선을 지냈는데요. 민주당 이재정, 또 정의당 추혜선 후보가 도전장을 낸 곳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재정 후보와 심재철 후보가 팽팽하게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추혜선 후보가 변수가 되는 구도입니다. 네, 방금 그 구아림 기자가 여론조사 얘기를 꺼낸 김에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 일주일 전인 지난 9일부터 이뤄진 4.15 총선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법상으로 결과가 공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유력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유권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앞서고 뒤처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 그렇습니다.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구아림 기자가 경기 안양 동안을에서 이재정 후보와 심재철 후보가 양강구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까지나 일주일 전 여론조사 결과고 그 사이 부동층이나 무당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심경의 변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제 주변에도 보면 이번에 정말 어느 당을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유권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바로 부동층 또는 무당층이겠죠. 네. 거기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선거에 35개 정당이나 참여를 했고 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라는 것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유권자들이 결정하기도 어려운데 끝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향방, 부동층 표심이 총선의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낙연, 황교안 여야 두 선대위원장들도 오늘 아침 투표를 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의 경우는 선거 기간 내내 정치권 싸움 중단하고 미워하지 말자 마치 캠페인 벌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도요 비슷한 말 했습니다. 네거티브를 당하긴 했지만 한 것은 없다. 이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권자의 분별력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황교안 대표는 오늘 투표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엄중한 투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당 후보들은 선거운동 내내, 기간 내내 정권 심판론을 외쳤는데요. 오늘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낙연, 황교안 후보 두 사람 모두 국민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또 누가 웃게 될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선거는 언제나 더 나은 변화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여도야도 상대방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연합뉴스TV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번 선거의 중요한 이슈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